승부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풀럼과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 위주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또다시 이번 경기는 풀럼의 주포 공격 자원인 미트로비치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미트로비치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 출전이 불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반반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이 풀럼이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그래도 미트로비치 선수 없이 눈에 띄었던 것은 이 데니얼 제임스 같은 빠른 측면 자원들을 앞세운 역습이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의 무게중심을 나타낸 통계인데 본머스가 상당히 자기 진영에서 무게중심을 낮게 형성을 하고 수비 블록을 구축하는 이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럼이 자랑하는 빠른 역습, 공수 전환의 어떤 속도감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공 상황에서 본머스의 빡빡한 수비 블록을 뚫어내야 되는데 본머스가 최근에 게리 오닐 감독 대행이 부임한 이후에 이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수비가 상당히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네투라는 골키퍼가 선발로 기용이 되면서 본머스의 골문이 굉장히 안정감을 찾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통계가 프리미어리그 선방 지표인데 이 본머스의 네투라는 골키퍼가 선방 지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네투 선수가 든든하게 골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머스가 리버풀 원정 0대9 대패를 제외하면은 실점 자체가 그리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풀럼 역시 본머스의 탄탄한 수비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머스가 그나마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고 풀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득점력과 제공권이 좋은 팀인데 문제는 풀럼의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미트로비치라는 공격수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미트로비치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풀럼이 또다시 미트로비치의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최근 본머스의 공격 자원 빌링과 솔랑키 투톱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본머스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지난 시즌 두 팀이 2부 리그에 있을 때 두 경기 모두 1대1 무승부가 나왔는데 당시 본머스의 주포 공격수 솔랑키 선수가 두 경기 2골, 풀럼의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본머스를 상대로 한 골을 넣은 만큼 양팀 모두 주요 공격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미트로비치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트로비치가 출전이 된다면 풀럼이 충분히 홈에서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미트로비치의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본머스의 최근 살아난 수비벽을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울버햄튼의 올 시즌 가장 큰 문제점이 최전방 골 마무리,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의 득점 지표인데 울버햄튼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6.99골, 노팅엄이 6.15골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을 보이면서 실제 양 팀이 3골로 오픈플레이 득점이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눈에 띄는 점은 노팅엄 포레스트가 오히려 세트피스 득점은 3골로 올버햄튼이 0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력은 노팅엄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이 공격력 측면에서 올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L 9경기에서 3골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올버햄튼이 최소 득점 1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라울 히메네즈, 칼라이지치, 페드로 네투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올버햄튼이기 때문에, 물론 직전 첼시전에서 디에고 코스타라는 베테랑 공격자원이 데뷔전을 치렀지만 이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확실히 전성기 때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를 조금은 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올버햄튼의 감독이 공석이고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비야에서 잘린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로페테기 감독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감독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버햄튼이 중원의 포르투갈 선수들 네베스, 누네스, 무티뉴 선수의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이 측면과 이선의 게데스, 포덴세, 황희찬 같은 이 퀄리티가 좋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팅엄보다는 스쿼드의 퀄리티 면에서는 이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버햄튼이 아쉬운 것이 이 세트피스 득점이 0골인데, 이 중앙 수비수 코너 코디 선수가 에버튼으로 이적을 한 다음에 확실히 세트피스 득점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나마 번리 출신의 중앙 수비수, 이 올버햄튼으로 이적을 한 콜린스라는 수비수가 이 장신 수비수이기 때문에 제공권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콜린스라는 선수가 최근에 맨시티전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나설 수가 없다는 점에서 올버햄튼이 또다시 세트피스 수비와 공격 측면에서 이 뚝배기가 상당히 위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노팅엄이 최다 실점 2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고 특히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났는데 세트피스 실점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노팅엄이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약한 것이 노팅엄인데, 올버햄튼이 아직까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도 이변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노팅엄도 골키퍼 딘 앤더슨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비가 불안한 노팅엄이고, 제 아무리 올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꼴찌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원과 측면 퀄리티의 우세함으로 꾸역승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팅엄이 직전 홈경기에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아스톤 빌라 역시 득점력이 현재 올버햄튼 다음으로 안 좋은 팀이라는 점에서 노팅엄도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버햄튼이 또다시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힌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엘체의 경기인데 발렌시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투폴로 무승부까지 이변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 팀의 왼쪽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경우에는 왼쪽 풀백 호세 가야 선수와 측면 윙어인 이 사무엘 리노 선수가 이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의 주요 공격 루트였던 이 왼쪽 측면 이 풀백 모이카 선수와 이 측면 자원인 피델 선수 라인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엘체 특유의 왼쪽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죽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이카의 경우에는 비아레알로 이적이 됐고, 이 피델이라는 윙어 자원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엘체이기 때문에 엘체 특유의 왼쪽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측면 공격력에 있어서는 발렌시아가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기본적인 득점력 차이도 발렌시아가 올 시즌 14골, 엘체가 4골로 무려 10골이나 차이가 나는 득점력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발렌시아가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 지표인데 발렌시아가 라요와 함께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발렌시아가 세트피스 한 방이 상당히 좋은 팀인데 이 엘체가 흥미로운 점이 세트피스 기대 실점 값이 3.62골로 에스파뇰과 함께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이 가장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파뇰은 3.62골이 기대 실점에서 실점을 무려 7골이나 하면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에스파뇰인데 엘체는 에스파뇰과 똑같은 세트피스 기대 실점 3.62골에서 실제 실점은 한 골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체가 이 기대 실점은 높지만 실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기대 실점보다 적은 실점인 한 골밖에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발렌시아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이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에서 골키퍼 선방 지표를 나타낸 통계인데 이 바디아라는 엘체 골키퍼가 선방 지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엘체가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아라는 골키퍼가 선방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엘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점을 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마요르카전에서도 바디아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선방을 하면서 귀중한 무승부를 이끌어냈었던 엘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엘체 바디아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나오면서 의외로 발렌시아의 세트피스 공격에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엘체가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엘체가 최근에 감독이 경질이 됐고 새롭게 호르헤 알미론이라는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과거에 한 시즌 동안 엘체를 이끈 바 있기 때문에 감독 교체라는 변수까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 특유의 홈발과 최근에 좋은 경기력 그리고 엘체 상대로 최근에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렌시아의 승리가 무난해 보이지만 현재 이번 회차 승무패에서 발렌시아가 구매율이 1위라는 점이 조금은 꺼림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엘체가 감독 교체에 효과가 있다는 점과 엘체가 발렌시아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올 시즌 의외로 실점이 딱 한 골로 버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식 픽으로 무승부 정도는 가져가 봄직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버튼이 최근에 의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달리면서 6경기 2승 4무 무패 저력을 보여주다가 직전 맨유전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맨유전에서 에버튼의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최근에 에버튼이 좋았던 것이 이 중원의 3미들 이워비, 오나나, 이 게이의 선수의 활동량과 수비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중원부터 힘을 받는 원동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맨유전에서 이 중원에서 미드필더들이 공을 다루다가 빼앗기면서 맨유의 빠른 역습으로만 2골을 실점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실점 장면이 맨유전 2골 실점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이 중원에서 공을 빼앗겼고 호날두 선수가 뒷공간을 침투를 하면서 두 번째 골을 득점을 했고 이 첫 번째 맨유의 득점 장면 역시 중원에서 공을 빼앗긴 다음에 이 맨유의 안토니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가볍게 마무리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의 램파드 감독이 과거 첼시 시절부터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감독인데 이 전방 압박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 노출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에버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시티와 함께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역습 수비가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레스터시티와 에버튼이 역습 실점이 4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손흥민, 해리케인 선수를 앞세운 역습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점에서 충분히 토트넘의 역습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싶습니다. 직전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2골이나 뽑아냈기 때문에 에버튼이 토트넘 원정에서 토트넘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손흥민이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왼쪽 윙백으로 페리시치 선수가 아니라 세세뇽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이 세세뇽 선수가 보다 간결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리시치가 나올 때는 뭔가 자신이 주도하려는 경기 스타일로 인해서 템포를 잡아먹거나 이 손흥민 선수와 동선이 겹치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3-5-2 포메이션이나 혹은 왼쪽 윙백으로 페리시치가 아니라 세세뇽을 기용하는 전술을 계속해서 플랜 A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페리시치가 나오지 않고 손흥민 선수 위주로 이 측면과 전방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토트넘이 에버튼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체력적으로는 토트넘이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치러서 열세이지만 특유의 혼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에버튼의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앤서니 고든이라는 공격 자원이 이번 토트넘전에 징계로 빠지는 것 역시 에버튼의 공격력을 반감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의심 없이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마요르카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감독이 교체된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에 도르트문트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떠나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감독이 바뀌기 전에는 홈에서도 1대4로 대패를 당했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감독이 바뀐 이후에 원정을 떠나서 대등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파올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 난적으로 꼽혔던 빌바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세비야이기 때문에 이 감독 교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는 상당히 경기 내용이 대등했고, 이 베테랑 미드필더 라키티치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수비수 니앙주 선수를 앞세운 세트피스로 도르트문트를 괴롭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이번 세비야전에 퇴장 징계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마요르카의 기본적인 전술이 측면이나 후방에서 크로스나 롱볼을 때려서 이 장신의 무리키 선수의 머리에 맞추는 패턴이 기본 패턴인데, 이 무리키 선수가 전방에 출전이 되지 못한다면 마요르카가 공격이 상당히 위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요르카가 넣은 올 시즌 7골 중에서 4골을 무리키 선수 혼자 넣었기 때문에 무리키 선수가 빠지는 것은 굉장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비야의 최근 감독 교체에 따른 경기력 향상과 마요르카의 핵심 공격자원 무리키 선수의 결장을 근거로 해서 세비야가 오랜만에 리그에서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비야가 올 시즌 여전히 최전방 골 결정력에 문제가 많은 팀이지만,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홈에서 2골을 넣은 것보다 원정에서는 6골을 넣었기 때문에 득점력이 3배가 증가하는 통계가 있다는 점에서 꾸역승을 거둘 만한 조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통계가 라리가 골키퍼 통계인데, 마요르카의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선방 지표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가 올 시즌 공격력은 아쉬워도 수비력이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 6위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라이코비치 골키퍼를 필두로 한 3백 수비가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비야가 특유의 골 결정력 난조를 또다시 보여준다면 최근 마요르카가 세비야를 상대로 2연속 무승부로 덜미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승리, 마요르카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빌바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빌바오의 체력 우위 및 측면 공격력을 살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인데 빌바오가 두 번째로 많은 크로스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빌바오가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가는 팀이고 최근에 빌바오의 측면 자원인 니코 윌리엄스나 베렌게르 같은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기본적으로 3백 수비를 사용을 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때는 5백이 되는 팀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 수비 윙백 사이의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 수비가 조금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사이트에서도 아틀레티코의 약점을 측면 수비라고 꼽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가 충분히 측면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빌바오가 체력 우위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중원의 데파울이나 펠릭스, 이 악셀 비첼 같은 패스가 뛰어난 미드필더가 많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스루패스 한 방에 허물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의 강점이 스루패스 공격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이 스루패스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빌바오가 유일하게 1패를 당했는데 이 빌바오가 홈에서 에스파뇰에게 0대1로 당했던 패배인데 당시 에스파뇰이 빌바오의 뒷공간을 향해서 이 다르데라는 미드필더가 스루패스 한 방을 찔렀고 브레이스 웨이트라는 공격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바오라는 팀이 항상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고 빌바오가 전방 압박에 따른 수비 뒷공간 노출 리스크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향상이 되는 점도 하나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래도 빌바오가 최근에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만큼 그래도 승리 가능성은 빌바오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빌바오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4경기 3승 1무의 맞대결 우위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빌바오 사이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무석 1부 마지막 경기는 RC 셀타비고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 추천으로는 셀타비고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사실 최근 경기력과 주축 자원들의 컨디션을 고려하면 이 소시에다드의 승리가 보이는 경기인데 최근에 승무패 51회차 셀타비고 대 베티스 당시에 어떤 상황적 유사함이 조금은 꺼림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승무패 51회차에서 셀타비고가 홈에서 2.28, 3.20, 2.60으로 베티스를 상대로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지만 당시 구매율은 역배당을 받은 베티스로 무려 62%가 몰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베티스가 퇴장이 나오면서 허무하게 셀타비고의 홈 승리 정배 15.7%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경우에도 셀타비고가 당시와 유사했던 정배당 2.29, 3.10, 2.65의 정배당을 받았는데 역배당을 받은 소시에다드로 투표율이 몰린 상황이고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공식 경기 6연승의 상승세에다가 상대 전적에서도 셀타비고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데 굳이 원정이라고 역배당이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유사함을 고려하면 이 소시에다드의 연승이 최근 너무나도 길다는 점과 당시에도 베티스가 주중에 유로파리그를 치렀던 상황적 유사함까지 고려하면 경기력적으로는 소시에다드의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이렇게 배당적 상황의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허무하게 셀타비고의 승리가 나오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의 전방 압박 통계인데 PPDA 수치가 낮을수록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 강도가 빡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라리가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면서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 역시 3골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셀타비고 역시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 기조를 가져가면서 이 득점도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의 유사성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자면 소시에다드의 전방 압박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력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소시에다드가 전혀 밀릴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역습 실점을 나타낸 통계인데 셀타비고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수비 뒷공간 역습 실점으로 무려 3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라리가에서 가장 안 좋은 역습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를로트나 쿠보 같은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고 이 중원에는 메리노, 실바, 이 수비맨디 같은 자원들이 모두 어시스트 능력을 갖춘 자원들이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홈이라고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가하다가는 이 광활해진 수비 뒷공간을 한 번에 뚫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주춤하는 모양새이고 셀타비고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최다 실점 공동 3위일 정도로 이 시즌 초반에 실점이 많다는 점에서 최근에 물이 오른 소시에다드의 공격진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경기력적인 분석으로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지만 지난 승부패 51회차 셀타비고 베티스 배당적인 상황과 투표율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의외의 셀타비고 승리까지 받쳐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는데 이 단통으로 경기력 추천은 셀타비고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